한국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의 형태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은 한국인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알려졌듯이 한국은 밤 늦게까지 잠들지 않는 도시로 유명한데요. 그만큼 늦게까지 일하거나 회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한국. 오늘은 한국의 특징을 가족과 일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 형태를 가진 가정에서 살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 문화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시간 제일 첫 내용으로 한국의 가족 형태의 변화와 가족 문화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가족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자녀가 많아서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여러 세대의 가족이 모여 사는 확대 가족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산업화와 함께 큰 도시에 학교와 회사 등이 많이 생기면서 공부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한국에서 결혼은 보통 30대 전후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결혼의 연령도 30대 중후반 정도로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렇듯 결혼 연령과 독립의 증가로 인해서 이전과 달리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를 주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또 공부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나 부부만 사는 형태의 가족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족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 또 조상의 제삿날, 가족의 생일, 어버이날 등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은 유교, 효 사상 등의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서열이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변동과 함께 가족 형태와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가족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의 중요한 일을 남자 어른 혼자 결정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거나 집안일이나 육아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명절이나 생일에 가족이 한 집에 모이는 대신 가족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요즘 1인분 반찬, 한 끼 신선식품 같은 소포장 상품, 또 소형 가전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이혼율 증가, 고령화 현상 등이 나타나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가까워졌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 식품,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집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또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혼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간편식 매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작은 크기의 가전제품도 많아졌고요. 또 가전제품 사는 것 자체를 번거로워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가전제품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관계 호칭에 관해 살펴볼게요. 한국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요. 부부간에는 주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거나 아이가 있을 경우 아이의 이름을 사용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배우자의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의 부모님을 지칭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을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하고요.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의 부모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보통 새아가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면 며느리를 어머마하고 아들을 아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자의 부모는 사위를 부를 때 사위의 성을 앞에 붙여서 누구 서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박씨면 박서방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내의 가족과 남편의 가족에 대한 호칭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척 관계와 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 관계를 촌수로 표시하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1촌, 형제자매는 2촌이 되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나의 남동생과 내 자녀는 3촌이 되고 내 남동생의 자녀와 나의 자녀는 4촌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에게서 태어난 자녀와 내 자녀의 관계를 사촌이라고 부르는데요. 남편의 남자 형제 자녀와는 친사촌, 남편의 여자 형제 자녀와는 고종사촌, 아내의 남자 형제 자녀와는 외사촌, 아내의 여자 형제 자녀와는 이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조금 전 알아본 내용으로 직접 촌수를 계산해 볼까요? 먼저 친가 촌수를 계산해 볼게요. 나와 아버지 형제의 촌수는 어떻게 될까요? 나와 아버지 사이는 1촌,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사이는 2촌이 되니까 더해서 3촌이 됩니다. 외가에서도 친가와 촌수 계산하는 법은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머니 자매의 자식의 촌수는 어떻게 될까요? 나와 어머니 사이 1촌, 어머니와 어머니 자매 사이 2촌, 이모와 자식 사이 1촌, 다 더해서 4촌이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관계와 호칭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남편의 가족을 부를 때와 아내의 가족을 부를 때 호칭이 다릅니다. 남편이 아내의 가족을 부를 때를 먼저 살펴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장인 어른, 장모님 혹은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빠는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남편보다 어린 경우 처남이라고 부르고 오빠의 아내는 아주머니라고 부르죠. 언니는 처형, 언니의 남편은 형님 혹은 동서로, 남동생은 처남, 남동생의 아내는 처남댁이라고 부릅니다. 여동생은 처제라고 부르고요. 여동생의 남편은 동서 혹은 누구 서방이라고 부르죠. 아내가 남편의 가족을 부를 때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혹은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릅니다. 형은 아주버님, 형의 아내는 형님, 누나도 형님, 누나의 남편은 시매부 또는 고모부로 부릅니다. 남동생은 도련님,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 여동생은 아가씨, 여동생의 남편은 시매부 또는 고모부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다양한 일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10대 후반이나 대학교 졸업 후 20대 중후반쯤에 일을 시작하는 편인데요.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후에는 대체로 60세 전후까지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이유나 자아 실현, 사회 공헌 등을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걸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직장은 다른 곳에 비해 근무 기간이나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지만 뽑는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또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임금이 높고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아서 인기가 높은데요. 그 밖에 다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 직접 회사나 가게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양한 일터에 이어서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인 대부분이 남성이었지만 남녀의 대학 진학률이 비슷해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남녀 비율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직업별 남녀 간의 불균형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가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지만 결혼을 한 여성 중 상당수는 출산과 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성 직장인의 경력이 끊기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후에 다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에서 특별히 많이 볼 수 있는 직업 무엇일까요? 바로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차의 주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요청을 하면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을 대리운전기사라고 하는데요.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로 인해서 생겨난 거죠. 주로 밤 시간에 일하고 또 운전면허만 있으면 일할 수 있어서 본인의 직업 외에 겸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편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해주는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새벽 배송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직장 근무 시간과 근무 유형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한국의 관공서나 회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낮 12시 전후로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어서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셈인데요. 또 보통 오후 6시가 되면 퇴근을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남았을 경우에는 직장에 남아서 시간 외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은 2020년 기준 5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진 정규 근무 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하는 총 근로 시간만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 주 5일제가 적용되지만 일터의 특성상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평일에 쉬기도 하는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편의점, PC방이나 경찰서, 소방서, 병원, 항만, 공항 등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차례를 바꿔서 일하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근무를 마친 후에 종종 회사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는 축하나 위로를 받아야 할 직장 동료가 있을 때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식하는 날은 식사와 이야기가 밤 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회식의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대신 회식을 하더라도 술이나 식사 대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영화나 공연, 스포츠를 즐기는 등 모두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회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 직장인들은 1년에 며칠 정도 휴가를 사용할까요? 2018년 기준 14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요. 한국 직장인은 2018년 한 해 평균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아서 이 중 14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사용일수가 8일이던 2016년보다 6일, 평균 10일이던 2017년보다 4일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의 확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휴가 권장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나와 당신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을 그만큼 가깝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애들과 같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가족 대신에 식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식구는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종종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런 사례처럼 자신의 고향 나라에서 가족과 관련된 특색 있는 표현과 그 의미를 소개해 보세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81%는 일과 사람 중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더 영향을 끼치는 건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업무 관련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훨씬 심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급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피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혼자 속으로만 참는다, 이직이나 퇴사를 준비한다 등의 소극적인 대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이건 갈등의 대상이 주로 자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인간관계 중 도움을 받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